예, 이 부자학적 부자가 되려면 정신이 먼저 없어야 되고 역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뭐 수천 명의 부자들의 대부분이 다 역경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역경을 극복을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의 길에 쓸 수가 없고, 입니다. 이게 순탄하게. 그러니까 로또라는 걸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로또라는 것은 그냥 순탄하게 아무 힘이 없이 돈을 얼마를 내고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 과정을, 목표를 높이 세우고 과정을 인내를 가지고 즐겁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우리 서울여대 학생의 졸업하는 마지막에 미래 총장님 서울여대 학사를 봤다. 2015년 2월 며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밑에다 바로 제가 그 여학생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깜깜했지만 들어가서 바로 미래 총장님 정말 큰 꿈을 가졌고 제가 몇 년 있으면 퇴직을 하는데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라도 서울대 총장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혹시 안 되면 서울대 총장이 안 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속 근데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그 일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부자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아니라고 치면 부자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레이트 40, 우리나라가 레이트 50 뭐 이 정도니까 40대 후반이나 50대 후반이니까 여러분도 부자에서 배우는데 경험과 지식,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파악을 하세요. 그들의 말.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을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찾는가? 여러분의 주위에 아빠의 지인, 엄마의 지인 중에서 숱하게 있습니다. 학교에 와서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여쭤봐도 되고 또 여러분이 알바하는 회사에도 되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과거의 부자를 통해서 터득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자를 인터뷰하러 했더니 어떤 여학생이 부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분이고 뭐 기업체가 좀 여러 개면 부자다. 우리 여학생이 어느 학생 목욕탕에서 수건 개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하고 둘이서 수건을 개고 있는데 사장님 우리 학생 보고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 그랬대.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시냐고. 어디를. 그랬더니 수건을 저기 개면서 저기 어디를 갔다 오시냐니까 수건을 개고 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다른 목욕탕에 또 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학생이 이렇게 돼. 그러면 부자시겠네요. 이거. 내가 무슨 부자였더니 우리 교수님이 부자학 교수님이 사업체가 여럿이긴 부자라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나도 부자지.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여학생이 부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뭐 빌딩이 있고 하여튼 그 앞에 외제차 같은 게 있으면 혹시 부자일 수 있다니까 우리 여학생이 어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건물이 높은 게 있는데 그 1층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앞에 외제차가 있더래요. 그래서 약국 안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저 외제차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 거냐고 했더니 그 약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거 내 거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바카스를 하나 사 먹으면서 거기서 부자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워가는 겁니다. 어떤 일산에서 어떤 여학생은 누굴 소개를 통해서 가는데 음식점을 크게 하시는 부자분을 만나기로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근데 이제 중간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부자분이 거기 있는데 이제 여학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종업원들이 식사하러 왔어. 식사 뭘 드시겠습니까? 이런 들어오니까 이 학생 인터뷰하러 왔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그 주인분이 뭐 나오고 막 그러더니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분장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방송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방송국이 아니고 서울여대 부자학 수업 듣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약간 뭐 시무룩했더니 그래도 했답니다.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여학생이 남학생하고 아주 친한데 공과대학을 다니는 남학생하고 되게 친했는데 이 학생이 되게 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되게 물질에 짜고 그리고 저녁 때만 되면 헤어지자 그러더래요.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 식사를 갖자고 헤어지고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부자를 들으니까 내 부자를 만나야 된다 했더니 이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우리 아빠 인터뷰하라고. 니네 아빠가 부자야 했더니 우리 아빠 부자야. 서울대 치대 나왔는데 도곡동에서 치과 크게 하는 사며. 그래? 그럼 가자. 그랬더니 아빠 그 학생을 통해서 아빠가 좋다니까 앞에 뭐 무슨 음식점 하나 잡아놓으니까 그걸로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 아버지랑 남학생이랑 있고 우리 여학생이 가서 이제 자기는 서울여대 부자학 수업 듣는 학생이거든요. 교수님이 수업시에는 무슨 얘기했냐, 부자들이 무슨 얘기했냐 듣고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데 쭉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힘들게 고생해서 치과도 하다가 힘들게 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용돈을 거의 안 주고, 여학생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아빠가 용돈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학생이. 용돈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식사를 사줄 여력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날 도곡동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많이 사줬다 그럽니다. 거기서 배워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의 그런 걸 통해서 배워가시도록 해서 제가 부자를 만나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현실 부자에게 나오는 건데 조성래, 조현준, 효성 부자의 500억 만들기 대작,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재벌들이, 효성그룹도 재벌이죠. 재벌들이 자기의 통제에 있는 그룹, 효성그룹을 움직여 가지고 효성그룹이 자기 개인 재산을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회사는 정당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 자기 개인 재산은 별도로 벌어야 되는 거지. 회사가 움직여서 자기 개인 재산한테 도움을 주도록 해가지고 회사를 키웠다. 이거는 나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됐고, 이제 빈자론. 지금 부자론, 중산층, 풍요론, 중산층론 뭐 다 했고, 이제 빈자론. 우리 세상에서 빈자론이 왜 중요하냐? 부자학에서 왜 빈자를, 우리는 부자학은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분이든 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왜? 가난한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산 겁니다. 혹시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신 분들에게, 빈자들에게 자발적 빈자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발적 빈자. 여기서 자발적 빈자는 실제는 물질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많이 압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비난하다고 그래요. 제가 중산층론에서는 이런 얘기했죠. 대한민국 최고의 현대그룹을 만든 정종 회장은 나는 여유 있는 노동자다. 나는 그냥 중산층이다. 자라, 우리나라도 있죠. 아주 유명한, 그죠? 패션 아주, 패스트리 패션 리테일링. 자라의 올테카 회장은 나는 중산층이다. 이래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그래요, 그냥. 본인이 차가 없대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중산층인데 왜 차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집은 좀 커요. 집이 이제 안전도 위해서 그러고, 뭐 그러고. 근데 그분은 회사에서 돈도 안 받아, 월급도 안 받고 일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뭐 재산은 좀 있어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검소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과외를 하면 과외집에서 중산층 집에서 먹는 것보다 또 호름하게 먹고,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은 즐겨하는지 모르는데 양이 많고 값이 싼 게 뭡니까? 우리 같은 때도 제일 많이 먹는 게 설렁탕이에요. 설렁탕. 우리 김치찌개도 옛날에 많이 먹고, 물론 저도 여학생들 데리고 와서 서울여대 앞뒤에서 고기도 사주고 뭐 그런데, 그렇죠? 근데 자발적 빈자가 되면 물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건데 이분들은 아주 비난하게. 그죠? 그러나 아주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생활도 여러분이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자발적 빈자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루 인생이라는 자조의 표현들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예요. 상대 비교해서. 부자 때문에 가난해졌다. 부자 때문에 가난해진 면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아까 효성그룹 여기서 나쁜 짓을 해서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분들이 이득을 못 취하고, 그래서 부자 때문에 가난해진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스스로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하루 인생이란 자조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나도 스스로 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충복향,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읽어보십시오. 충복향. 서울여대 부자학들은 어느 여학생이 왜 충복향이냐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봐서 그 학생을 했더니 그 학생이 기독교학과 학생이었는데 왜 충복향이냐. 물론 제가 스스로 만든 개념인데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충복향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주 충만하게,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향, 그 향, 뭐 이렇게 귀향, 돌아가는 길, 그죠? 뭐 향이라는 게 뭐 좀 쳐다보는 그런 새로운 그 단어를 만든 거고, 유포리나이제이션도 영어도 제가 만든 겁니다. 영어 사진 없습니다. 이런 단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자극 용수.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내가 꼭 부자가 물질을 모르게 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 연애를 짜릿하게 하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뭐 여러분 때는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저희 집 사람이 그때 그런 여성하고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뭐 젊을 때는 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논문 쓰면서 과거에 미국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요새는 이제 부자학 책을 쓰면서도 아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벅차오는 자극용수가 충만하게 떠오르는 거. 정상적인 경로로 부자 길에 들어선 사람의 말과 생각, 행동에서 아주 좋았답니다. 저는 뭐를 했느냐? 실제 제가 아는 부자들도 있지만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부자한테 비교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그래서 아는 거. 그 비교를 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새로운 걸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비교, 투영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엄청난 게 배웠는데 그때 느낀 것이 그들은 모두 다 아주 석봉 토스트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이 딱 120만 원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뭐 가맹점이 뭐 몇천만 원씩 가맹비를 받는 가맹점이 수없이 많다. 근데 집도 없어요. 본인은 집을 안 사겠다 해서 전셋집에 사는데 아들이 그러대. 아빠 정말 사장 맞냐고 해서 사장인데 딱 120만 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토스트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토스트 그 판을 만드는데 또 5만 원쯤 드는 게 철판 그거는. 근데 자기는 120만 원에 대부분이 100만 원 투입해서 만들어. 왜? 철판이 깨끗해야지 내가 깨끗한 걸 만든다. 나는 철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왜? 사람들에게 먹이는 음식이다. 나는 토스트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통 경영학이면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브랜드 마케팅 이런 데 개념의 중에 이런 건강을 제공하는 거. 학교는 뭐냐?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학생들이 지식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곳, 늘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저 부자가 뭐른가? 사람들이 존경받을 부자를 제대로 알고 그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존경받는 부자가 안 돼도 됩니다. 존경받는 부자는 인류 역사에 거의 없으니까 10,000명에도 1명도 안 나오는 부자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 느끼면 됩니다. 자신이 정말 빠져가지고 소프트웨어의 황제가 빌 게이츠가 일어나면 그렇게 한대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빌 게이츠가 15,000불인가 뭐 어머니인가 받았는지 뭐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하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다가 며칠 또 쓰러져 자는데 새로운 여비서가 밟았더니 그때 부시시 일어나요. 아인슈타인이 하도 연구를 많이 하고 길거리를 걸었는데 비가 오는데 줄줄 맞고 와서 어느 분이 그때 박사님 비 옵니다 했더니 그때 눈 뜨더니 비가 와요 했더니 완전히 빠져 있는 거 그렇죠. 남의 말이 잘 안 들리죠. 빌 게이츠가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데도 엄청나게 저도 미국에서 7년 살면서 미국 식탁을 많이 봤죠. 교수님네 집에다 가보고 뭐 우리 미국 친구들도 밥도 먹어보고 미국 식탁이라는 게 이렇게 뭐 단촐합니다. 뭐 이 디너는 좀 성대하지만 보통은 디너는 제가 잘 안 가봤으니까 단촐한데 빌 게이츠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얘기하는데 빌 게이츠 엄마가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고집을 부리대요. 그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은행 금융가였다고 뱅크라고 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빌 게이츠 어린 빌 게이츠한테 물잔을 얼굴에다 버버렸대요. 그 이후로는 빌 게이츠가 절대로 엄마나 앞에서 고집을 안 부리대요. 네, 엄청난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욕 중에 인간이 타인에게 모욕하는데 그렇게는 모욕을 하기 힘들죠. 물잔을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는 뭐 그건 진짜 뭐 그건 엄청난 거고 저도 참지를 못하죠. 근데 얼굴에다 물을 부는 거는 침보다 더한지도 모르겠지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서. 그렇죠? 그렇도록 고집이 있어. 엄마한테 그랬대. 빌 게이츠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운전대를 몰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니까 자동차를 몰고 갔는데 그 사이에 죽으니까 차 안에서 엄청나게 울었다고 하는데 아시는가? 그 정도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중복형. 이 손정이 요거 읽어보십시오. 오늘 아주 특이한 얘기들인데요. 제가 부자들 얘기를 이제 조금씩 많이 하는 겁니다.
손정희 회장이 박스에 올라서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했더니 그 직원 2명이 미친놈이라고 도망갔대요. 30대 여성이 회사 다닐 때 밤에 계란을 삶아서 회사에 가져가서 점심에 팔고 자신은 굶고 저녁에는 포장만 됐다. 우리 서울여대 우리 비선 아파트에서 자취하는 학생들 혹시 있습니까? 도시락 작은 도시락 4개 새벽에 일어나서 싸가지고 학교 와갖고 친구들한테 그거 팔아요. 2,000원에 3,000원에. 그리고 자기는 물 먹고. 가능할까요? 한번 그렇죠? 그런 과정입니다. 30만 원을 가지고 3조 원 매출. 우리 학교에 와서도 특강됐고 제 양복에는 제 속옷 심지어는 우리 300명이 있는 학생들 앞에서 속옷 이러면서 와이셔츠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걸 창피하다고 모르죠. 그렇죠? 그 정도 빠진다.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이나 전부 직원 선생님들, 교수인 저 전부 총장님 우리 학생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부 이렇게 빨간 망토를 입고 학교로 오는데 전부 저는 서울여대를 좋아합니다. 앞에는 그랬어요. 뒤에는 I love SW. 그렇죠?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겁니다. 겪어내는 거. 정중 회장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된다. 내가 하는 건 된다. 무조건. 무조건 된다. 아셨습니까? 돌아오는 어물 막을 길이 없고 밤샜더니 그 다음에 된다. 그런 과정을 겪어내야지 된다. 이건 뭐 이런 데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도 생겼는데 제가 부작을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몇 년 전에 하셔가지고 서울여대 근처 교회인데 와서 설교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대요. 난 집사고 서울이 집사고 난 절대로 강대생이 안 쓴다. 근데 목사님 그럼 그냥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갔는데 단상에 올라간 게 아니고 밑에서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딸을 소개하는데 우리 또 서울여대 경영학과 4학년이라고 제가 제 수업을 안 들어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인사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1시간 부장 얘기하고 목사님하고 그때 얘기할 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힘들었을 때 주일날 저녁 예배를 보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뭐 교회 집세도 못 내는데 그날 밤에 감사한금이 들어왔다. 어느 교수님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갔더니 이제 이 강사료라고 줍니다. 교회가 주는 강사료 다 똑같은데 그 강사를 받아서 주길래 제가 거기다가 제 돈을 집어넣어서 이제 또 돌려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이나 뭐 이런 거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걸 하고 싶은 일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 그게 충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여기까지입니다. 50대 부자. 트럭을 몰고 그런데도 해고 됐다. 제 말은 수표입니다. 저도 지금 수표랍니다. 제가 서울여자대학교에 많은 교직원인데 내 말은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신이 하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 모든 거. 요 앞에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에 매번 내는데 중복형이 뭐냐. 정신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뛰어오르고 능력이 없어서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온 과정들을 여러분이 겪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하면 이제 새로운 부자학이 보일 겁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과정 합축 요 5단계가 실제로 부자가 되는 거고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여기 부자가 되는 5단계 또 있죠. 이런 것들을 빈자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빈자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빈자분들이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것도 가르쳐 주려고 제가 빈자론에 이걸 쓴 겁니다. 요 충복형까지 했습니다.